9월 4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기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오랜만에 한 2주 좀 넘었죠. 2주 넘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기시는 형님들 어떻게 주식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그냥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남기는 거는 8월 20일 날 그때 주식이 대폭락을 했죠. 정말 야 이제는 정말 다시 폭락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시 폭락을 하는지. 그래서 그때 영상을 남길 때 어떤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영상을 남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2주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가 8월 20일이고 오늘 9월 4일이니까는 2주하고 뭐 하루 더 지난 그 정도 지금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이런 거를 남기는데 요즘에 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슬럼프가 점점 더 오고 있어요. 점점 일하기가 싫고 아유 미친 새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영상 남길 때도 그냥 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삼각대 열고 거기다 이제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책상에서 그냥 이게 한쪽에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을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에 남겨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한 2주 정도 한번 뭐 기록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수익을 인증하는 거, 뭐 인증도 아니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뭐 인증해서 뭐 자랑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누구한테 자랑을 하기 위한 인증은 아니고, 그냥 요즘에는 영상을 거의 뭐 2주 만에 한 번 찍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러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찍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찍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월 20일까지의 그 7월 8월에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20일 폭락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수익이 우선 계좌에 얼마 받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남겨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 계좌를 총 4개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에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197만 5천 214원 이렇게 벌고, 두 번째 계좌는 23만 8,030원, 그리고 세 번째 계좌는 9만 6,224원, 네 번째 계좌는 이게 얼마야? 3만 2,780원. 이렇게 해서 4개의 계좌에 뭐 몇만 원 번 것도 있고, 대부분 다 그 수익을 내고 들고 있다가 그냥 정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얼마, 3만 얼마 이런데 수익률은 장난 아닙니다. 막 70%짜리도 있고 뭐 4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손절한 종목은 뭐 당연히 없습니다. 지구 끝까지 그냥 들고 갑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매도한 종목 우선 지금 우선 이야기해 보면은, 우선 하나 이 같은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샀습니다. 살다 제가 주식을 사서 살다 이런 종목도 진짜 처음이거든요. 처음은 아닐 수가 있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처음입니다. 그 처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사고 나서 제가 이 하나라는 이 종목을 1년 5개월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1년 5개월 동안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었습니다. 0.01원이라도 플러스인 적이 없고, 사자마자 처물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도 물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하나가 니콜라 그 수소차 그것 때문에 걔네 조금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폭등을 할 때도 저는 마이너스 개같이 물려가지고 걔 마이너스에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뭐 배당도 어느 정도, 배당 괜찮을 거예요. 얘네 한 2%대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작년에 배당도 먹고 해서 그렇게 뭐 뻐기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서 뭐 평생 내 주식 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오늘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 그렇게 뭐 편입이 됐다는 뭐 뉴스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팔면은 더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처음에 샀던 그 단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매수했던 전량을 오늘 다 던졌습니다. 다 던져가지고 수익률은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8.31%. 그래도 1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다가 오늘 하루 플러스가 나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르겠죠. 제가 팔았으니까 오를 테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8.31%, 1년 5개월을 들고 가가지고 은행 이자 1년 5개월에 8.3%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도 그냥 쭉쭉 가고, 우리 하나 들고 있는 주주님들, 저는 이제 떠났지만 주주님들 쭉쭉 올라가지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받습니다. 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종목은 대한약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번 제가 분할 매수를 했어요. 이 종목도 뭐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6월에 한번 1차 추가 매수하고 9월에 2차 매수하고 나서 그냥 쭉 들고 가고 있었어요. 쭉 들고 가고 있다가 오늘, 그래서 이 종목도 사고 물렸었는데 오늘
오전에 잤습니다. 오전에 장 보고 그리고 밀리길래 오전에 개같이 주워 담고 그리고 자고 오후에 한 2시에 일어났는데 어이씨 상한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에 가 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가 매도 딱 해놓고 이것만 풀려라. 내가 그냥 던져버린다. 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해가지고 수익률은 14.12%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팔았다는 거. 물론 제가 팔면 올라간다는 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뭐 최근에 이렇게 물려 있는 종목들, 작년에 물려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탈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물려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처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답 없는 애들이 이제 대북 관련주 시부레. 죽겠습니다. 걔네 뭐 어떻게 좀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걔네 종목 중에서도 탈출한 종목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아직까지 좀 처음 물려 있다는 거. 그래서 걔네가 좀 걱정이고 다른 종목들 물려 있는 거 있지만은 뭐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는 크게 걱정 없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종목 판 거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3분할 매수하고 그래서 올라올 때 지난번에 한번 1차 매도를 10% 정도 했습니다. 이제 뭐 강할 것 같아서 10% 정도 매도하고 오늘 종가 매도로 10% 정도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23% 이렇게 수익을 보고 아직 그 처음에 샀던 물량의 80%는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을 좀 봐가지고 오늘 얼룩견이 엄청 많이 터졌죠. 어저께 저녁에 나스닥 떨어져가지고 뭐 걱정을 했는데 뭐 항상 뭐 전략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믿고 있는 게 유동성을 믿고 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도 뭐 떨어지면 속상하겠죠. 그리고 두렵고 근데 조금 믿고 가야 된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 누가 압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영상을 안 남기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 매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8월 20일에 그 폭락을 했을 때 그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폭락을 해서 코스피가 2,000 얼마죠? 2,300인가요? 2,200 300을 좀 밑으로 뚫렸나 또 그렇게 됐을 때 이 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2200 후반대부터 2400 사이를 횡보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2300이 확 깨져가지고 뭐 2000대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그렇게 코스피가 1400이 가고 1500, 1600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대응 뭐 별것도 없지만 대응을 그렇게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그 첫 번째 횡보 구간에 지금 2주 동안에는 그렇게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때 세웠던 계획이 그겁니다. 현금 그때 당시에 그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주식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8월 20일 날 딱 폭락을 했을 시점에 제가 계좌들을 전부 점검을 했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이 15%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략은 뭐냐, 횡보를 하면서 그 횡보를 한다는 거는 어떤 섹터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 15% 정도, 최소 15% 정도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그걸 팔아서 다른 거 사고 뭐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굴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15%에서 뭐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러면은 한 20%까지도 뭐 늘릴 수도 있고 뭐 15%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금 비중은 한 15%, 한 13%. 오늘 한화 팔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다시 다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미친 듯이 샀습니다. 미친 듯이 사가지고 현금 비중은 한 15%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15%를 왜 남겨놨냐면 지금도 그 대응은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도 폭락이 미국 나스닥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갑자기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은 그래도 좀 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현금 흐름이 있긴 한데 이거를 그 일하는 쪽에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주식에 돈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현금 비중을 이렇게 최대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현금 흐름이 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잘못되면 좆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그 뉴딜 정책이 막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걔네가 사실 뉴딜 정책 그거 내용 보면은 진짜 자본주의 시장을 거스르는 진짜 개 쌍욕 나오는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내 힘이 있나?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저한테 도움만 된다면은 저는 우파도 될 수 있고 좌파도 될 수 있고 문재인 누님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개새끼는 아니야. 참 진짜 정책 잘 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무슨 시부레 자본주의 시장에서 원금 보장 펀드가 어딨어? 뭐 어떻게 지리가 뭐 하겠다는데
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나 따라가서 나도 거기 가서 수익 좀 보고 그냥 나만 수익만 보면 되지. 아몰랑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실질적인 거는 이제 아직 그 정확한 윤곽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뉴스들을 이렇게 찾아봐도 그래도 뭐 원금 보장 뭐 마이너스 몇 프로? 35%인가요? 하여튼 원금 보장까지 해주고 대신에 좀 장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굳이 그 종목 거기에 펀드를 안 들더라도 뭐 걔네가 펀드가 뭡니까? 그 펀드 돈 모아가지고 걔네들 그냥 주식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 따로 사면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좀 알아보고 좀 대응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오늘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처물려 있던 것이 올라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았지만 여기서 더 올라와도 속상해하지 말자. 아무튼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제 영상 보고 이렇게 댓글 몇 명 남겨주시는 형님들도 주식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즐거운 금요일인데 일은 개같이 쌓여있고 어쨌든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생존.